안녕하십니까. 애동닦고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124페이지 챕터 6 보일러 자동 제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 보시면 네모 1번에 자동 제어의 목적해서 나오죠. 그래서 이 목적이 결국 뭐예요? 자동 제어를 이용하게 되는 이유가 될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 한번 보면은, 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보일러의 안전운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효율적 운전으로 인건비 및 유지비를 절감한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전기 생산,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에 일정한 온도, 압력의 전기 생산 해서 쭉 한번 읽어보면 결과는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보일러 안전운전 및 효율적인 운전을 위해서 자동 제어를 사용하게 된다, 요런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네 가지 묶어서 표시만 해주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네모 2번에 자동 제어 방식 해가지고 나오고요. 그 바로 밑에 보시면 1. 시퀀스 제어 해가지고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시퀀스 제어. 자, 요거는 줄 거 주세요.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제어 단계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제어 방식. 그래서 줄 긋고 별표합니다. 얘는 문제에서 반드시 나와요. 자, 그래서 앞으로 시퀀스 제어라는 건 뭡니까? 미리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동작하는 제어입니다. 자, 그래서 예로 들기 좋은 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전기밥솥 있죠. 자, 이 전기밥솥 같은 경우는 운전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우리가 쌀을 넣고 쌀을 씻어서 물을 맞춰가지고 넣고 취사 버튼 누르죠. 그럼 최초 취사가 이루어집니다. 취사. 이게 뭐예요? 물을 끓이는 거예요. 물을 끓여서 밥을 익히게 되고요. 그 다음 취사 후에 밥이 다 익으면 어떻게 될까? 다 익고 나서는 어느 정도의 뜸을 들이게 되죠. 뜸 들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다음 이제 뜸이 다 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밥이 다 된 거니까 밥이 다 됐습니다. 삐삐삐 하면서 알람이 울려요. 자, 그래서 이 전기밥솥 같은 경우는 결국 뭐야? 취사, 뜸, 알람의 순서로 미리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동작하는 시퀀스 제어에 해당된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세탁기 같은 경우도 똑같아. 세탁기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최초에 빨래를 넣고 그 세탁 버튼 누르잖아. 그럼 최초에 이제 세탁이 된단 말이야. 자, 세탁이란 건 뭐예요? 물을 채우고 이제 웅웅 하면서 이제 세탁을 하죠. 그래서 빨래가 어느 정도 씻겨 나가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이 녀석이 세제를 빼야 되죠. 세탁물에 있는 세제를 빼야 되잖아. 그 뭔데? 헹굼. 헹굼 모드입니다. 헹굼. 물을 채워서 다시 한번 헹구게 되죠. 자, 그리고 헹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빨래 말려야지 탈수시키잖아. 탈수. 자, 그러면 이제 빨래가 다 된 거죠.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알람이 울려요. 삐삐삐 하면서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자, 이 세탁기 역시 어때? 세탁, 헹굼, 탈수, 알람의 순서, 미리 정해진 순서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시퀀스 제어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네온사인 같은 경우도, 네온사인 뭐예요? 우리 그 간판이죠, 간판. 야간에 가보면 간판인데 그 네온사인은 어때? 모양이 계속 바뀌어. 근데 계속 바뀌는데 그 순서가 일정해요. 바뀌는 순서가 일정하고 결과적으로 네온사인 역시 미리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동작하는 시퀀스 제어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퀀스 제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미리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동작한다. 요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도 다음 중 미리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동작하는 제어는 이라고 하면은 시퀀스 제어가 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2번에 보시면 피드백 제어 해가지고 나오죠. 줄 쭉 긋습니다. 제어량을 측정하여 목표값과 비교하고 그 차를 적절한 정정 신호로 교환하여 제어 장치로 되돌리며 제어량이 목표값과 일치할 때까지 수정 동작을 하는 자동 제어를 말한다. 자, 그래서 이 피드백 제어 같은 경우는 2번 피드백 제어라는 거는 이 목표값이 있어. 최초의 목표값이 있는데 이 목표값을 뭐 예를 들어서 온도라고 합시다. 우리 보일러의 온도라고 합시다. 보일러에서 이 증기 온도를 나는 120도씨로 맞추고 싶어요. 이게 목표값이야. 그럼 요거를 이제 설정치를 딱 주게 되면은 이 최종단에 제어량이 나온단 말이야. 제어량이 뭐겠어요? 뭐 일종의 온도 센서가 되겠지. 그 온도 센서가 증기의 온도를 측정을 해보니까 올라 125도씨가 나왔네? 그럼 어때요? 이
120도씨 목표값보다 5도씨 높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 신호를 되돌려 가지고 목표값 쪽으로 되돌려 가지고 비교해서 제어량이 지금 125도씨로 온도가 5도씨 높으니 5도씨 낮춰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보일러가 탁 꺼져 버리는 거야. 그럼 증기 온도가 낮아지겠죠. 그리고 계속 낮아져서 120도씨보다 더 낮아져 버리면은 다시 보일러를 운전하는 요런 제어를 피드백 제어. 그래서 뭐 주로 보면 온도 제어, 뭐 압력 제어 요런 데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뭐 온도계를 이용한 자동 제어, 뭐 압력계를 이용한 자동 제어 이런 것들이 모두 피드백에 속하겠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마저 이거 보면 제어 장치는 검출부, 조절부, 조작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알아보자면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제 125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어드바이스에 자동 제어계의 동작 순서에서 검출, 비교, 판단, 조작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뭐 판단을 다른 말로 조절이라고도 하고요. 자, 이거 일단은 별표 쳐주세요. 그래서 문제에 간혹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자동 제어계의 동작 순서는 검출, 비교, 판단, 조작 또는 검출, 비교, 조절, 조작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는 요 뒤쪽에 3 피드백 제어 회로의 구성 설명하고 나서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바로 밑에 보시면 3 피드백 제어 회로의 구성에서 요 그림을 제가 미리 여기다가 그려뒀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피드백 제어라는 거는 최초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일단은 우리 목표값이라는 게 있어요. 목표값이라는 거는 뭐 장치에 따라 다를 겁니다. 에어컨일 수도 있고 보일러일 수도 있고 뭐 기타 다른 장치일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보일러 쪽이니까 보일러의 증기 온도를 기준으로 합시다. 그래서 목표값을 만약에 이제 사용자가 증기 온도를 120도씨로 맞추고 싶다라고 한다면 요게 목표값이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나는 증기온도를 120도씨로 하고 싶다. 이 자체가 목표값이야. 그럼 이 목표값을 설정부에다가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설정부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기준 입력 신호가 들어갑니다. 기준 입력 신호. 그래서 이 기준 입력 신호가 뭐예요? 야, 나는 증기온도 120도씨로 맞추고 싶어. 라는 그 신호가 설정부로 들어간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 신호를 기준 입력 신호라고 하는구나.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초에 이제 설정할 때는 이 조절부나 조작부가 동작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조절부나 조작부는 그냥 거쳐 지나가고요. 요 제어 대상으로 바로 입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제어 대상이라는 게 보일러가 돼요. 우리가 지금 증기 온도를 맞춰야 되니까. 자, 이때 제어량이 예를 들어서 목표값이 120이니까 제어량이 증기 온도 지금 120도시다 라고 나오면은 괜찮아. 여기서는 이제 뭐 피드백이 동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목표값을 달성했으니까. 그런데 이 제어량이 예를 들어 가지고 125도씨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요 신호를 다시 되돌려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요 125도씨라는 거를 검출부로 이렇게 되돌립니다. 되돌려요. 그래서 되돌려서 이거를 이제 125도씨라는 온도를 검출부에서 검출해내는 거죠. 그 뭐 일종의 얘가 센서입니다. 센서. 지금 그 목표값은 120도씨인데 제어량은 125도씨가 나왔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검출을 해가지고 이쪽 어디입니까? 비교부로 돌려보내요. 이렇게 돌려보내는 거야. 자, 그래서 이때 돌려보내는 신호를 주 피드백 신호라고 합니다. 주 피드백 신호. 자, 그래서 이 주 피드백 신호에서 어떤 신호가 가는 겁니까? 검출에는 125도씨가 가는 거지. 야, 지금 저쪽에 제어량이 125도씨여 라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교부에서 어떻게 하느냐? 비교부에서 기준 입력 신호, 기준 입력 신호 얼마겠어? 120도씨라는 기준 입력 신호가 있잖아. 그러면 요 주 피드백 신호 125도씨랑 이 기준 입력 신호 120도씨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부야. 그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편차량이 얼마예요? 5도씨의 편차량이 발생했다. 이 소리지. 그래서 지금 결과값이 5도씨 높아.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어디서? 조절부에서. 조절부. 그래서 앞에서 나온 게 이 판단하는 곳이 조절부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이때 요 편차량 5도씨가 결국은 뭡니까? 동작 신호가 되는 거야. 동작 신호. 그래서 편차량 지금 5도씨 발생했어. 그럼 5도씨를 낮춰야 돼 라는 신호가 동작 신호가 되는 거야. 이 동작 신호가 이제 조절부로 들어가서 판단을 하는 거야. 판단을 해가지고 어떤 신호를 만들어내느냐. 딱 5도씨 낮춰야 된다라는 조작 신호를 만듭니다. 조작
신호. 이 조작 신호라는 건 뭘까요? 제어 대상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조작 신호를 조작부에 보내게 됩니다. 그럼 이 조작부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는 조작을 해야 되니까 얼마만큼 조작해야 되느냐? 조작량을 뽑아요. 조작량을 산출합니다. 그래서 5도씨 정도 낮추려면 한 몇 분 정도 보일러를 꺼두면 되겠다라는 뭐 이런 조작량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일러 제어 대상 쪽으로 다시 명령을 보내는 거지. 그 보일러가 탁 꺼지면서 이 125도씨짜리 증기 온도가 서서히 내려갈 수 있게끔 맞추는 거야. 자, 근데 반대로 125도씨 높은 거고 예를 들어서 110도씨까지 떨어졌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검출해내는 거야. 우리가 편차량을 5도씨라고 합시다. 110도씨 하면은 좀 그러니까 요거를 115도씨, 한 5도씨 정도 떨어졌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은 115도씨라는 요 신호를 다시 검출해내는 거야. 검출해내서 다시 비교를 하겠죠. 그럼 이번에 상황이 바뀌어. 요번에는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120도씨 요게 이제 목표값이 되겠죠. 목표값 빼기 요 녀석 제어량 115도씨 하니까 야 지금 마이너스 5도씨야. 그래서 마이너스 5도씨 자가 이 뜻이죠. 5도씨만큼 낮다 이 소리지. 그러면 지금 보일러가 꺼져 있는 상태니까 요런 과정을 똑같이 거쳐가지고 다시 야 보일러 켜. 요런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자, 이게 피드백 제어 회로예요. 그래서 요렇게 피드백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목표값과 제어량을 비교해서 피드백 해가면서 최대한 목표값에 똑같이 맞춰주는 게 결국 뭡니까? 피드백 제어 회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크게 어려운 건 없죠. 자, 그래서 그 위에 어드바이스에 나왔듯이 자동 제어기의 동작 순서는 검출, 비교, 판단, 조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건 뭘까? 피드백 제어가 되려면 최초에 입력했을 때 이렇게 지나간 신호는 의미가 없어. 피드백 신호는 뭐야? 검출하면서 시작하는 거야. 검출하면서 비교하고 그 조절, 이 뭔데? 판단하는 거잖아. 조절하고 조작하기 때문에 결국 얘들이 뭡니까? 얘들이 결국은 자동 제어의 동작 순서 해서 책에도 이렇게 네모쳐져 있죠. 그래서 검출, 비교, 판단, 조작이 되는 겁니다. 뭐 다르게 얘기하면 검출, 비교, 조절, 조작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그림 밑에 이제 한번 보시면 제어 요소 해가지고 나오는데 얘들이 제가 방금 설명 다 드린 거야. 그래서 하나하나씩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1번에 목표값. 제어의 출력이 소정의 값을 만족하도록 줄 것입니다. 목표를 세운 외부에서 주어진 값. 그래서 요 녀석 야 증기온도 120도씨로 만들고 싶다. 이게 목표 값이 되는 거죠. 그럼 동그라미 2번에 제어량. 제어 대상에 대한 전체량 가운데 제어코자 하는 목적의 양 줄 것입니다. 목적의 양. 그래서 요 제어량을 120도씨로 목적을 만든 거죠. 요거를 120도씨로 만들고자 하는 목적의 값입니다. 그 목적의 값이 제어량이다. 요 뜻이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제어 대상, 제어를 행하려는 대상물. 그래서 여기서 제어 대상은 보일러가 되겠네요. 자, 그다음 동그라미 4번에 검출부, 제어 대상으로부터 줄 것입니다. 압력이나 온도, 유량 등의 제어량을 검출하여 신호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부분. 자, 그래서 검출부는 결국 센서죠. 여기서 온도 센서를 이용해서 지금 온도가 얼마다라고 검출을 해내는, 또는 뭐 압력 제어하면은 압력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출해내는 부분을 검출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5번에 조절부에서 줄 거 주세요. 동작 신호를 받아 규정된 동작을 하기 위해 조작 신호를 만들어 조작부로 보내는 부분. 자, 그래서 조절부는 뭡니까? 여기 들어온 비교부에서 들어오는 동작 신호를 야가 받아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판단해서 조작 신호로 만들어가지고 조작부로 보내주는 부분이 조절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동그라미 6번에 보시면 조작부 해가지고 줄 거 씁니다. 조절부에서 보낸 조작 신호를 받아 조작량으로 변환하여 제어 대상으로 보내는 부분. 그래서 이 조작부라는 거는 조절부에서 만든 조작 신호를 받죠. 이 조작 신호를 받아가지고 이런 거지. 조작 신호라는 거는 야 지금 편차량이 5도씨다. 그래서 5도씨 이하로 떨어뜨려야 된다. 혹은 뭐 올려야 된다. 요런 신호가 조작 신호라면 조작부에서 요 조작 신호를 받아서 그럼 보일러를 몇 분 정도 정지시킬 거냐. 혹은 보일러를 또 몇 분 정도 운전을 할 거냐. 요런 조작량으로 바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작량으로 바꿔서 제어 대상 보일러 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요 녀석이 조작부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보시면 외란 해가지고 제어계를 혼란시키는 외적 작용 해가지고 줄 것입니다. 가스 유량, 탱크 주위 온도, 가스 공급 압, 공급 온도 및 목표치
변경 등의 변화를 말한다. 그 갈로 안에 보시면 제어 대상에 가해지는 조작량 이외의 양이다 해서 나오죠. 자, 그래서 외란이라는 거는 이 제어 대상에 가해지는데, 외란, 쉽게 말하면 외부의 영향입니다. 외부의 영향. 외부의 영향을 외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조작량을 제외한 외부의 영향을 외란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외란이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뭐냐? 우리 보일러라는 거는 보일러실이 있죠. 보일러실에 보일러를 딱 설치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피드백 제어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온도 제어한다. 그러면 온도 센서가 보일러실에 설치가 돼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증기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 온도 센서를 보일러실 어딘가 설치를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보일러실에 문이 열려 있다거나 창문이 다 열려 있으면 겨울철에 차가운 외기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차가운 외기에 의해서 센서 주위의 온도가 낮아질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조작량 이외의 신호에 의해서 이 온도 측정이 조금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증기의 온도만 측정하면 참 좋겠는데 주위 온도가 낮아지면서 증기 온도도 낮게 측정이 되는 거야. 자, 이런 외부의 영향들을 외란이라고 합니다. 그럼 외란은 많을수록 좋아요? 적을수록 좋아? 얘는 적을수록 좋지. 없으면 가장 좋죠. 그래야지 정확한 측정, 즉 정확한 검출이 가능할 테니까. 자, 요런 이제 외적 작용들을 외란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8번 보겠습니다. 기준 입력 신호 해가지고 줄 꺼주세요. 목표값과 피드백 신호를 비교하기 위하여 주 피드백 신호와 같은 종류의 신호로 목표값을 변화시켜 제어계의 페루프에 입력하는 입력 신호를 말한다. 그래서 기준 입력 신호라는 거는 설정부 다음에 입력되는 요 신호를 기준 입력 신호라고 했죠. 그래서 설정부에서 설정한 그 신호가 기준 입력 신호야. 그럼 이 기준 입력 신호는 뭐 요 녀석을 예를 든다면 120도씨가 기준 입력 신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 입력 신호와 주 피드백 신호를 비교해서 동작 신호를 만드는 거죠. 그 만드는 부분이 비교부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9번에 동작 신호 줄 것입니다. 주 피드백량과 기준 입력을 비교하여 얻어진 편차량 신호. 그래서 여기서는 뭐 마이너스 5도씨가 되겠네요. 요 목표값과 피드백 신호를 비교했으니까. 요런 게 동작 신호다. 자, 그 다음 10번에 보시면 주 피드백 신호 줄 것입니다. 제어량과 목표값과 비교하기 위한 피드백 신호. 그래서 주 피드백 신호가 검출부에서 발생시킨, 얘가 검출해서 보내주는 신호를 주 피드백 신호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11번에 보시면 제어 편차에서 나오죠. 줄 것입니다. 목표값에서 제어량의 값을 뺀 값이다. 그래서 이 제어 편차, 말 그대로 편차입니다. 편차. 그래서 목표값과 피드백 신호의 차가 결국은 몇 도씨 차이 나노, 이런 편차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뭐 간혹 피드백 문제 보게 되면은 뭐 피드백 제어는 편차량이 발생한다, 요런 문항이 나오기도 해요. 요런 몇 도씨 혹은 압력은 몇 킬로 정도의 편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편차를 맞춰주기 위한 게 결국은 피드백 제어죠. 자, 요렇게 하면 뭐 피드백 제어는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 보시면 126페이지 상단에 개념 잡기에서 문제 한번 풀어보게 되면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어의 각 단계가 진행되는 제어 방식으로 작동 명령이 타이머나 릴레이에 의해서 수행되는 제어는 해가지고, 자,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어한다 하면은 무조건 시퀀스 제어.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 밑에 보시면 네모 3에 제어 방식에 의한 분류해서 1. 정치 제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면 목표값이 변화가 없는 일정한 제어 방식이다. 자, 그래서 이 정치 제어라는 거는 목표값이 변하지 않는다. 즉 목표값이 정해져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정치 제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치 제어라는 거는 주로 어디서 사용하게 되냐면 전압이나 주파수 량을 제어할 때 많이 사용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전압이나 주파수 같은 경우는 부하 변동 시에도 항상 일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목표값이 변하지 않는 정치 제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을 한다면 우리가 뭐 가정에 보시면은 형광등 다 설치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파트다, 아파트 단지다, 그러면 수많은 세대들이 산단 말이야. 그래서 이 모든 세대가 동시에 이 형광등을 사용한다라고 해가지고 불의 조도, 밝기가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리고 뭐 이제 조금 덜 사용한다라고 해가지고 뭐 밝기가 밝아진다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즉 이 전압이라는 거는 부하 변동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양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요런 전압이나 주파수는 정치 제어, 즉 목표값이 변하지 않는 제어 방식을 택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2번에 추치 제어에서 나오죠. 줄 거 씁니다. 목표값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하는 제어. 그래서 시간이 변할 때마다 이 시간을 추종한다라고 해가지고 추치 제어. 그래서 목표값이 시간 변화에 따라 변하는 제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종류는 뭐 추종 제어, 비율 제어, 프로그램 제어 방식이 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좀 세부적으로 나와요. 1번의 추종 제어 같은 경우는 목표값이 시간에 따라 임의로 변하는 제어라고 나오는데, 자, 2번 추치 제어. 이 중에 첫 번째 추종 제어라고 하고요. 이 추종 제어 같은 경우는 목표값이 시간에 따라 임의로 변하는 제어 방식이다 해서 나오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료와 공기의 관계처럼 어떤 유량을 목표값으로 하여 다른 유량을 추종시키는 방식. 그래서 우리가 연료와 공기가 있잖아요. 우리 보일러에서 노통에서 연소를 시키려면 연료와 공기가 있는데, 이 연료를 예를 들어서 목표값이다, 목표라고 잡는다면 이 목표는 시간에 따라 변할 겁니다. 이 변할 때마다 이 공기의 양을 목표값에 추종시키는 거야.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목표값이 변하고, 그렇잖아요. 연소를 하다 보면 연료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좀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항상 일정한 양으로는 공급이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료의 변화량에 맞춰서 이 공기 제어량을 변화시키는 이런 방식을 추종 제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료의 목표에 공기를 추종시키는 거죠. 그래서 추종한다. 그래서 추종 제어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비율 제어 나오네요. 비율 제어. 이 비율 제어 같은 경우는 목표값이 시간에 따라 줄 것입니다. 어떤 다른 양과 일정한 비율로 변화하는 제어. 자, 그래서 비율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비율 제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얘는 위에는 추종 제어는 연료의 목표값에 공기를 추종시켰다면, 비율 제어는 연료와 공기를 비율로서 제어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연료량이 변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3대 1이었는데 연료량이 변했어. 그럼 뭐 한 5 정도로 늘었어. 그럼 조금 공기를 높이자. 뭐 이런 식으로 비율로서 제어하게 되는 게 비율 제어가 되는 거예요. 자, 간단하죠. 그래서 뭐 어차피 이름에 그 뜻이 다 있으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프로그램 제어 같은 경우는 목표값이 시간에 따라 줄 것입니다. 미리 프로그램된 값으로 변하는 제어. 그래서 프로그램 제어는 미리 프로그램 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미리 프로그램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쉽게 말하면 이게 소프트웨어가 되겠죠. 프로그램을 짰으니까 그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미리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헷갈려해. 우리가 앞에서 뭐 배웠습니까? 시퀀스 제어 같은 경우는 미리 설정된 순서에 의해서 동작한다 라고 해가지고 시퀀스 제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프로그램 제어 같은 경우는 미리 뭡니까? 프로그램을 짜는 겁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순서에 미리 정해놓은 순서에 의해서라고 하면은 시퀀스 제어, 미리 짜놓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프로그램 제어.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차이점을 보시면서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뭐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밑에 3 캐스케이드 제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제어계를 조합한 형태로 줄 것입니다. 1차 제어계의 제어량 결과가 2차 제어계의 입력이 되는 제어 방식이다. 그래서 그 왼쪽에 참고 보시면 캐스케이드 제어는 추치 제어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 캐스케이드 제어는 굳이 따지자면 추치 제어에 속할 수 있다라는 소리고요. 그래서 이 캐스케이드 제어라는 거는 뭐냐면, 쉽게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 이런 2차 과열기를 설명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이제 증기 배관입니다. 이쪽으로 증기가 들어와요. 자, 그리고 2차 과열기이기 때문에 요 통 안에는 이쪽 편에서는 냉수가 들어오고, 냉수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요 냉수가 증기 코일과 열교환 해가지고 나갈 때는 뭐가 돼요? 온수가 되어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일종의 2차 과열기인데, 요 2차 과열기를 주로 사용하는 곳은 요 증기는 난방에 사용하고, 요 냉수를 데워서 온수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얘는 뭐예요? 급탕하는 거지. 그래서 난방과 급탕이 동시에 되는 보일러, 요런 곳에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때 이 증기량을 어떤 식으로 조절을 하느냐 하면은, 사실상 우리가 급탕을 할 때는 이 온수가 메인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온수의 온도를 측정해야 되겠죠. 온수의 온도를 측정해서 이 증기량을 조절해야 되는 거야. 그럼 보세요. 이 증기의 계통과 온수의 계통은 다르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여기 온수의 온도만 재서 여기 유량을 조절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 온도계를 먼저 설치하고요. 왜 I라고 적어? T인데. 템퍼레이처 해가지고 온도계를 설치하고요. 이쪽 편에는 유량계를 설치합니다. 유량 제어계. 요거는 온도 제어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유량계 같은 경우는 증기 조절 밸브와 연결이 돼 있고요. 이 온도 제어계는 온수 온도를 측정해서 이 유량계에다가 연결을 탁 시켜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온수의 온도가 뭐 예를 들어서 너무 높다. 그러면 이 유량계 쪽으로 신호를 보내가지고 지금 온도 높으니까 이쪽 증기의 양을 좀 줄이자. 혹은 온수의 온도가 너무 낮다. 그러면 이 온도 센서가 딱 제어를 해가지고 유량계 쪽으로 신호를 보내죠. 신호를 보내서 야, 지금 온수의 온도가 좀 낮으니까 증기를 좀 더 보내줘라. 이런 식으로 증기의 유량을 조절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1차, 얘가 2차 제어 장치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 줄끝 내용에 보시면은 1차 제어계의 제어량 결과가 요 온도 센서에서 측정한 제어량 결과가 결국은 뭡니까? 2차 제어계의 입력 신호가 되는 방식이다. 요게 캐스케이드 제어 방식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래서 말이 아니고 요 책에 나오는 그 내용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제어계를 조합한 형태로 1차 제어계의 제어량 결과가 2차 제어계의 입력이 되는 제어 방식이다.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제 12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네모사 제어 동작에 의한 분류 돼 있죠. 그래서 보시면 자, 첫 번째 불연속 동작입니다. 자, 1번 불연속 동작. 연속적이지 않다 이 뜻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이위치 동작 돼 있고요. 요걸 다른 말로 온오프 동작이라고 돼 있네요. 자, 동그라미 1번 이위치 동작. 다른 말로 온, 오프 동작. 자, 그래서 이 이위치 동작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뭐 전자 밸브. 그래서 이 전자 밸브라는 거는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위에 코일이 요렇게 연결되죠. 코일이 연결돼서 이 위에 코일에 의한 전류의 자기작용에 의한 이 밑에 밸브 시트를 들었다 내렸다 요 밸브 판을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동작하는 게 이위치 동작 솔레노이드 밸브의 주 역할이었다. 자, 근데 이 솔레노이드 밸브라는 건 어땠어요? 이게 열릴 때는 100% 열리고 닫힐 때는 100% 닫힌다 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 오프 요 두 가지 동작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위치 동작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편차 입력에 따라 두 개의 조작량의 값을 선택하는 동작, 그리고 사이클링 현상이 발생한다 해서 사이클링 현상은 바로 밑에 보시면 나옵니다. 사이클링 현상 줄 꺼주세요. 목표값을 중심으로 제어량이 일정하지 않고 과대, 과소 등 진동 현상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이 솔레노이드 밸브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솔레노이드 밸브라는 거는 열릴 때 혹은 닫힐 때 보세요. 닫혀 있을 때는 0%, 그래서 완전히 닫혀 있는 거고, 열릴 때는 100% 열리죠. 100%. 그래서 완전히 닫히거나 완전히 열려요. 이 말은 배관 개통 중에 이렇게 설치할 경우 전자 밸브가 순간적으로 탁 열려버리면은 그 유체가 가득 차 있으니까 유체가 순간적으로 탁 이동하잖아요. 그러면서 압력차에 의해서 둥 하는 진동이 발생해요. 그리고 갑자기 닫아버려. 똑같이 갑자기 팍 문을 닫아버리면은 유체가 지나가다 갑자기 팍 막히니까 둥 하면서 진동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사이클링 현상이 발생한다. 어디? 이위치 동작의 경우.
자, 그래서 이 불연속 동작에서는 딴 거 뭐 필요 없어요. 이 이위치 동작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돼요. 이위치 동작은 뭐다? 온오프 동작 두 가지로만 이루어져 있는 동작을 얘기한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솔레노이드 밸브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위치 동작의 단점은 사이클링 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서 사이클링 현상은 뭐 일종의 진동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나머지 뭐 동그라미 2번의 다위치 동작 같은 경우는 조작스 위치가 3개 이상일 경우, 그래서 이 위치 이상이면은 전부 뭡니까? 다위치 동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동그라미 3번에 불연속 속도 동작 해가지고 제어 편차의 크고 작음에 따라 줄 것입니다. 조작량을 일정한 속도로, 속도라는 게 중요하겠죠. 속도로 정작동 또는 역작동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동작이다. 그 속도에 의해서 제어한다라고 해서 불연속 속도 동작이 될 거고요. 그럼 동그라미 4번에 간헐적 동작 해가지고 제어 동작이 줄 것입니다. 일정한 시간마다 일어나는 동작으로 샘플링 동작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뭐 요 간헐적 동작 같은 경우는 요즘에 간헐적 단식 많이 하죠. 이 간헐적 단식은 뭡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뭐 월요일에는 하루에 2끼 먹는다던가, 그리고 뭐 화요일에는 하루에 1끼, 그리고 수요일에는 뭐 몇 시간 이상 굶고 저녁에 뭐 1끼 먹는다던가, 이렇게 간헐적으로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운전을 하게 되면 뭡니까? 간헐적 동작이 되겠더라. 뭐 요게 답니다. 그래서 요 불연속 동작에서 중요한 거는 요 놈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뭐 그냥 뜻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2번 연속 동작에서 나오죠. 자, 요거는 내용이 좀 많으니 일단은 좀 지웁시다. 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이 연속 동작에서 나오는데, 요거는 일단 책 보기 전에 여기 앞에 제가 정리한 내용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시면 이 연속 동작이고요. 이 연속 동작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3가지입니다. 뭐냐? 비례, 적분, 미분이에요. 그래서 뭐 비례 동작 또는 비례 제어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적분 동작 또는 적분 제어, 미분 동작 또는 미분 제어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얘들을 약자로 적게 되면은 비정미라고 해서 PID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외우실 때는 이렇게 외우세요. 비정미, PID. 그래서 PID, 비정미.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가렸을 때 P 동작이 비례 동작, 그 다음 I 동작이 적분 동작, D 동작이 미분 동작. 그래서 비정미, PID 이렇게 되는 거죠. 간단해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비례 동작 같은 경우는 조작량의 편차에 비례하는 동작이다. 그래서 이 녀석의 가장 큰 특징은 잔류 편차가 발생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비례 동작은 조작량이 변하면서 그 제어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조금 이따가 좀 더 디테일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조작량이 변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 적분 동작은 제어 편차의 시간 적분에 비례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이 비례 동작에서 잔류 편차가 발생하니까 이 잔류 편차를 없애기 위해서 적분 동작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잔류 편차를 제거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분 동작 같은 경우는 출력 편차의 시간 변화에 비례한다. 그래서 시간이 바뀌면서 출력이 계속 바뀌는 거야. 출력이 바뀜에 따라 시간 변화에 비례하는 동작, 즉 시간을 잘게 쪼갠다라는 뜻이에요. 미분이라는 거는. 그래서 시간 변화에 비례시켜서 이 녀석의 특징은 응답 속도가 빠르다라는 특징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될 거예요. 그런데 뭐 사실상 제가 그냥 글만 읽어드렸지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감이 안 오실 거야. 그래서 얘들을 조금만 더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본다면 이 비례, 적분, 미분 동작 같은 경우는 이건 아셔야 돼요. 얘들은 각각 한 개씩은 절대 사용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P 동작 한 개만 쓴다, 비례 동작만 한 개 쓰게 되면은 잔류 편차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끝에 가서는 오류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어떤 형태로든 조합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합한 형태가 PI 동작, PD 동작, PID 동작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야? 비례 적분, 비례 미분, 비례 적분 미분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게 비례 동작이 되고요. 이 비례 동작을 어떤 식으로 보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PI, PD, PID 동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P 동작을 어떤 식으로 보정을 해주느냐? 자, 그 첫 번째 PI 동작 같은 경우는 비례 적분이라고 했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렇게 서가지고 바주카프를 탁 들고
이 목표 지점에다가 미사일을 쏴야 됩니다. 그럼 일단은 요 이제 설정 값이 있겠죠. 설정 값에 의해서 목표 지점에 딱 미사일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비례 동작 같은 경우는 조작량의 편차에 비례해서 동작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잖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요 움직인 양이 뭐냐면은 조작량의 편차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편차가 발생했을 때 그 편차만큼 수정해서 이렇게 떨어뜨려 줄 수 있는 게 비례 동작이에요. 그런데 이 비례 동작만 사용하게 되면은 이 외부의 영향, 외란에 의해서 잔류 편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외란이란 건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조작량 편차에 의해서 내가 그 조작량 편차에 비례해서 목표값을 맞췄어요. 그런데 외란, 이 미사일을 여기 떨어뜨릴 때의 풍량과 풍속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의 풍량과 풍속이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빗나가는 거야. 어이구, 죄송합니다. 얘가 이런 식으로 빗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빗나가는 거야. 자, 그래서 P 동작만 쓰게 되면 이런 잔류 편차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 잔류 편차를 보정해주기 위해 뭐를 씁니까? 이 적분 동작을 넣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적분 동작이라는 거는 제어 편차의 시간 적분에 비례한다. 그래서 제어 편차가 발생할 때 요 시간에 알맞게, 외부 요인에 알맞게 수정을 해버리는 거지. 요렇게 잔류 편차를 제거해가지고 목표치에다가 넣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게 비례 적분 동작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쉽죠? 그 다음에 이제 PD 동작 한번 볼까요? PD는 비례 미분이죠. 비례 미분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이렇게 서 있을 때 똑같이 목표값이 있으면 요 바주카포 탁 들고 있고요. 이게 여기에다가 쏘면 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출력 편차가 발생한대. 출력 편차. 그래서 요 출력이 목표값이잖아요. 그래서 요 출력이 변하는 거를 출력 편차. 그래서 출력 편차의 시간 변화에 비례한다. 즉 시간에 의해서 출력이 바뀔 때 요 바뀐 만큼 수정해서 이렇게 넣어줄 수 있는 게 비례 미분 동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PID 동작은 뭐겠어요? PID 동작은 이 사람도 움직이고 출력값도 움직이니까 요때 전부 다 보정해준 값이 PID, 비례 적분 미분. 그래서 효율이 가장 좋은 거는 요 녀석이 되겠죠. PID 동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교재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돌아가서 그 연속 동작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비례 동작, P 동작이라고 하고요. 조작량이 제어량의 편차에 비례하는 동작. 그래서 조작량의 편차량, 요게 변했을 때 거기 넣어주는 동작이고, 특징은 보시면 기억에 외란이 있을 경우 잔류 편차가 발생한다. 그래서 아까 외란 뭐였어요? 풍량과 풍속 바뀌면서 얘가 이제 딴 데로 떨어지니까 미사일이 잔류 편차가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 니은에 부하 변동이 작은 경우 이용한다. 그렇죠. 외부의 요인이 많이 없을 때 또는 부하 변동이 작을 때. 그 다음 디귿에 비례 동작을 작게 할수록 동작은 강하게 변한다. 요거는 편차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적분 동작, 요걸 I 동작이라고 하고, 제어 편차의 시간 적분에 비례하여 조작량을 가감하는 동작. 그래서 기억에 잔류 편차 제거 별표해 주세요. 가장 큰 특징이 요거예요. 적분 동작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니은에 제어의 안정성이 떨어지며 진동이 발생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지 혼자 사용했을 때.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미분 동작, D 동작이라고 하고요. 출력 편차의 줄것입니다. 시간 변화에 비례하며 제어 편차가 변화의 속도에 비례해서 조작량을 가감하는 동작. 그래서 이 출력 편차, 시간에 의한 출력 편차에 비례하고 이 응답 속도가 빠르다라는 특징이 있었죠. 그래서 기억이 줄것입니다. 응답을 빨리 할 수 있다. 가장 큰 특징이 되겠네요. 그 다음 니은에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례 동작과 함께 쓰인다. 혼자서는 사용을 안 해요. 그 다음 디귿에 진동이 제거되어 빨리 안정된다. 요거는 뭐 적분 요소를 보정하는 그 요소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비례 적분 동작해서 PI 동작 해가지고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 줄 꺼주세요. 잔류 편차가 남는 비례 동작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비례 동작의 적분 동작을 조합한 동작. 그래서 PI 동작 뭡니까? 요런 잔류 편차를 보정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5번에 비례 미분 동작에서 PD 동작이라고 하고요. 줄 것입니다. 응답을 신속화할 수 있고 잔류 편차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비례 동작의 응답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 해서 요 PD 동작이죠. 출력 편차 시간에 비례해서 작동하게 되고 응답 속도가 빠르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넘어가 보시면 128페이지 상단에 동그라미 6번에 비례적분 미분 동작 해서 PID 동작. 자, 여기 나오네요. 이 녀석이 가장 효율이 좋다라고 했죠. 그래서 보게 되면 PI 동작과 PD 동작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결합한 형태로 줄 것입니다. 적분 동작으로 잔류 편차를 제거하고 미분 동작으로 응답을 신속히 하여 안정화한 동작이다. 대신에 뭐 이제 자동 제어 중에는 가격이 좀 비싼 편에 속하겠죠. 가장 좋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개념 잡기에서 문제 한번 풀어보면 보일러의 자동 제어를 제어 동작에 따라 구분할 때 연속 동작에 해당되는 것은 연속 동작 뭡니까? PID, 비정미 제어입니다. 그래서 비례적분, 미분 동작 얘들을 제외하고는 불연속 동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해당하는 거는 3번 비례 동작이 되겠네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에듀앙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따봉 버튼 있으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